애플 사이다 비네거, 일명 에사비가 화제가 된 건 최근 일만은 아닙니다. 10년 전쯤 빅토리아 베컴, 미란다 커 같은 셀럽들이 다이어트에 사용한다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재작년부터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지금은 다이어트뿐 아니라 건강법으로까지 알려져서 여러 예능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사비를 포함한 식초의 활용법과 주의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에사비 과연 소문만큼 좋을까요? 에사비를 검색해보면 다이어트, 혈당 관리, 혈당 스파이크 같은 키워드들이 따라옵니다. 주로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인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정말 소문만큼 좋은지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활용 방법이 에사비 다이어트입니다. 하루에 한 큰술 15ml 정도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혹할 만하죠. 결과부터 얘기해보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사비 속 아세트산 덕분이죠. 하지만 전 시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식초 속에는 아세트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에사비만의 독특한 효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자주 언급되는 효과가 혈당 관리인데 이건 역시 당분의 분해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쌀밥 한 공기를 먹을 때 식초를 한 숟가락 정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예방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의 효과라서 꼭 에사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에사비는 천연 발효식초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효능을 발휘한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또 최근에는 에사비의 다이어트, 혈당 관리 효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보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천연 발효식초가 주는 건강상 효능은 분명하지만 에사비 그 자체만으로 드라마틱한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 효과를 기대하는 것 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사비와 사과식초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주 짧게 정리해보면 에사비를 포함한 천연 발효식초는 슬로우푸드, 시판되는 사과식초는 패스트푸드로 보면 됩니다. 먼저 슬로우푸드부터 볼까요? 천연 발효식초의 일종인 에사비는 으깬 사과에 설탕과 효모를 넣고 자연 발효시킨 거라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사비에 관한 자료를 보면 2번 발효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과가 발효된 사과주가 1차 발효이고 여기서 2차 발효인 초산 발효가 되면 식초, 비네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애플 사이다 비네거인 거죠. 사이다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특징적으로 에사비는 주로 마더라고 불리는 발효 잔여물을 거르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효모와 유익균의 건강상 이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용보다는 건강 음료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효소와 유익균이 풍부한 제품을 원한다면 이런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패스트푸드라고 얘기했던 시판 식초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사과 식초는 소량의 사과즙에 주정을 넣어서 단시간 발효시킨 거고 구연산이나 합성 향료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는 발효 잔여물, 마더 성분을 제거한 상태로 판매하고 음료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소스 같은 조리용으로 쓰거나 재료를 세척하고 청소할 때도 사용하고 있죠. 건강 음료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사비와 같은 천연 발효식초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건강 효과를 위한 음료로 식초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정이나 주요가 들어가지 않은 천연 발효식초를 사용해야 하니까요. 에사비 같은 천연 식초를 음료용으로 먹는다면 하루에 15ml에서 30ml 정도가 권장되는데 이때 원액 그대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식초와 물의 비율을 1:10으로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식사 전에 천연 식초 음료를 한 잔 마시게 되면 포만감이 더 오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다이어트 할 때 특히 식욕 억제가 힘든 경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30분쯤 전에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 드신다면 소화불량을 돕고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밥처럼 식사 중간에 같이 먹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데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는 겁니다. 에사비처럼 좋은 식초도 이런 점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에사비를 포함해서 천연 식초 음료를 자주 먹게 되면
치아의 에나멜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치아를 보호하는 에나멜이 벗겨지면 충치가 더 잘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당연히 물과 희석해서 드시는 건 기본입니다. 또 식초 음료를 마셨다면 30분 후에 양치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양치하게 되면 치아의 에나멜층이 더 마모될 수 있으니까요.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소화기 질환이 있다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식초 음료를 자주 먹게 되면 오히려 통증이나 불편함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천연 발효 식초에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당 강화제를 약으로 복용 중이라면 저혈당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비가 심해서 자극성 완화제를 복용 중이라면 천연 식초는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자극성 완화제는 수분과 함께 칼륨도 배출을 하는데 식초 역시 칼륨 배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 심장과 근육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초는 혈압을 높이고 칼륨을 감소시키는 주의해야 하는 한약재 중 하나입니다. 이런저런 건강상 이유로 감초차나 식품을 드시면서 여기에 식초 음료까지 더하게 되면 칼륨 부족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TV나 방송에서 너무 핫한 아이템으로 인기 있는 에사비, 소문만큼 너무 큰 기대를 갖지만 않는다면 천연 발효 식초가 주는 건강상 효능은 꽤 많습니다. 적당한 양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건강 컨디션 올리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식재료 소개해드리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